서른 훌쩍 넘어서 꼴랑 싸구려 제복 하나 걸치고 남의 집 주차 안내나 하는 네 꼬라지가 아주 눈물겹다. 평생 그렇게 바닥이나 기며 살아. 전처는 낡은 경비복을 입은 전 남편의 멱살을 쥐고 흔들며 사람들이 보는 로비 한가운데서 침을 뱉고 조롱했습니다. 무능하고 찌질하다며 매몰차게 버렸던 남편의 초라한 모습에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자라 착각하며 미친 듯이 웃어댔죠. 하지만 그녀의 그 오만방자한 웃음은 채 1분도 가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1위를 움직이는 거물, 대기업의 노회장이 수십 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로비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하며 굽실거리며 다가간 전철을 쓰레기 취급하며 밀쳐낸 노회장은 곧장 남색 경비복을 입은 전 남편 앞으로 걸어가 90도로 허리를 깊숙이 굽혔습니다. 고모님, 저희 그룹의 은인께서 어찌하여 이런 험한 일을 묵묵히 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멍청하게 발로 차버린 썩은 줄이 사실은 세상을 호령하는 억만장자였음을 깨달은 순간 그녀의 화려했던 인생은 끔찍한 파멸을 향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 해가 밝아오는 서울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팰리스9의 거대한 정문 앞입니다. 남색 보안요원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강태수가 빠른 걸음으로 출근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자신이 직접 세운 정보통신 기업을 매각하여 수조원의 거대한 자산을 거머쥔 억만장자이지만 태수의 겉모습은 평범하고 성실한 청년 그 자체입니다. 그는 빳빳하게 다려진 제복깃을 두 손으로 바로잡으며 아파트 단지 입구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때 태수보다 앞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허리가 굽은 동네 할머니의 수레가 도로의 높은 턱에 걸려 크게 흔들립니다. 결국 낡은 수레가 옆으로 고꾸라지며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폐지 더미가 길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지고 맙니다. 할머니가 엎어진 수레 옆에 털썩 주저앉아 어쩔 줄 모르고 덜덜 떨리는 주름진 손으로 가슴만 퍽퍽 칩니다. 태수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어 길바닥에 흩어진 흙 묻은 종이 상자들을 재빠르게 주워 모으며 입을 엽니다. 어르신,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바닥이 많이 찬데 얼른 일어나십시오. 할머니가 굽은 허리를 간신히 펴며 태수의 깨끗한 제복 바짓단을 보고 기겁을 하며 양손을 강하게 내젓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이 옷 다 버리게 생겼네. 출근하다가 흙먼지 묻으면 윗사람한테 혼날 텐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둬요. 태수가 할머니의 거친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어 일으켜 세우고는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라고 입는 작업복인걸요. 저기 앞 사거리 고물상까지 제가 밀어다 드릴 테니 다치지 않게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아이고, 바쁘게 출근하는 길인 것 같은데 늙은이 때문에 어쩌려고 이래. 내가 미안해서 어쩌나. 태수는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수레를 번쩍 세우고는 굵은 팔뚝에 힘을 주어 앞장서서 힘차게 걸음을 옮깁니다. 아침 일찍 조깅을 나오던 아파트 입주민들이 태수의 넓은 등판과 선행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얼마 후 팰리스9 건물 지하 구석에 마련된 좁고 창문조차 없는 보안실 휴게 공간입니다. 태수가 종이컵 3개를 낡은 탁자 위에 나란히 놓고 능숙한 솜씨로 믹스커피 봉지를 뜯어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달콤한 커피 향이 작은 방 안에 퍼지자 아버지 뻘 되는 김 반장과 최 대원이 땀이 찬 모자를 벗으며 들어옵니다. 태수가 두 손으로 공손하게 커피를 건네자 김 반장이 눈웃음을 치며 기분 좋게 받아듭니다.
김 반장이 뜨거운 커피를 훅훅 불어 한 모금 마시며 태수의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칩니다. 우리 강 대원이 타주는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달아. 젊은 사람이 어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참 싹싹하기도 하지. 태수가 낡은 검은색 구형 전자시계가 채워진 손목을 제복 소매로 슬쩍 덮으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반장님들이 막내라고 항상 잘 챙겨주신 덕분이죠. 오늘 야간 주차장 순찰은 제가 한 바퀴 더 돌 테니 반장님은 다리 좀 푹 쉬십시오. 옆에 앉아있던 최 대원이 태수의 소매 사이로 삐져나온 낡은 전자시계를 힐끗 보며 안타까운 듯 혀를 찹니다. 강 대원도 이제 돈 좀 모아서 번듯한 금속 시계 하나 사. 요즘 젊은 애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비싼 시계 차고 다니던데 참 짠해서 못 보겠네. 태수가 손목을 위로 들어 흔들어 보이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짓습니다. 시계가 시간만 정확하게 잘 맞으면 그만이죠. 무겁고 신경 쓰이는 비싼 것보다는 저는 가벼운 이 시계가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최고급 양식 레스토랑의 창가 쪽 제일 안쪽 자리입니다. 태수와 이혼한 전처 오미란이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거만한 자세로 등받이에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미란의 맞은편에는 상류층 사교 모임에서 만나 친해진 정마담과 이 여사가 부러움에 찬 눈을 반짝이며 앉아 있습니다. 미란이 테이블 한가운데에 최고급 악어 가죽으로 만든 명품 로고, 가방과 길쭉한 결제 영수증을 보란듯이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딱 3개 들어온 구하기 힘든 한정판이에요. 우리 남편이 어제 퇴근길에 백화점 문 닫기 직전에 쓸어왔지 뭐예요. 정마담이 영수증 밑바닥에 찍힌 수천만 원의 금액을 보고 입을 떡 벌리며 요란하게 박수를 칩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도대체 얼마야. 미란 씨 남편은 정말 통도 크고 능력자네. 요즘 하시는 사업이 그렇게 잘 된대요? 미란이 턱을 꼿꼿하게 치켜들고 코웃음을 치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대답합니다. 그럼요. 우리 남편 박도진 대표가 운영하는 벤처 투자 회사가 요즘 아주 장난이 아니거든요. 좋은 사업이라고 소문이 나서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돈이 마르지를 않아요. 미란이 화려한 지갑을 열어 박도진의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진 빳빳한 명함을 꺼내 정마담과 이 여사 앞으로 쓱 밀어줍니다. 이 여사가 명함을 두 손으로 들여다보며 연신 고개를 주걱거립니다. 앞날이 창창한 투자회사 대표라니 정말 평생 든든하겠어. 옛날에 만났던 전 남편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출세했네. 미란이 탁자 위에 놓인 유리 물잔을 신경질적으로 밀어내며 목소리를 날카롭게 높입니다. 어휴, 그 인간 이야기는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마세요. 밥 먹고 밤낮 없이 방구석에 처박혀서 시커먼 컴퓨터 모니터만 들여다보던 구제 불능 찌질이었어요. 돈 벌 궁리도 안 하고 야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한심한 인간이었죠. 미란이 최신형 휴대폰의 사진첩을 열어 이혼 서류에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화면에 띄워냅니다. 제가 사람 보는 뼈를 깎는 안목이 있으니까 그런 썩은 동아줄을 단번에 가차없이 끊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에서 그 무능한 인간을 쓰레기통에 버린 게 최고의 선택이었죠. 하지만 강남 최고급 식당에서 미란이 떠벌리는 화려한 자랑과는 달리 박도진의 회사는 서울 외곽의 인적이 드문 상가에 자리 잡은 실체 없는 유령 회사입니다. 어두컴컴하고 독한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 안에서 박도진이 책상 모서리에 구두를 신은 발을 올린 채 전화기에 대고 악을 씁니다. 야, 이 실장. 대성그룹 로고 색깔이랑 크기 확실하게 맞춘 거 맞지? 어설프게 티나서
경찰에 꼬리 밟히면 너부터 다 죽는 줄 알아. 이 실장이 대형 컬러 복사기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빳빳한 종이 뭉치를 두 손으로 꽉 감싸들고 도진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깊숙이 굽힙니다. 네, 대표님. 아주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찍어냈습니다. 대성그룹 최동환 회장의 공식 도장까지 완벽하게 박아 넣었습니다. 이 가짜 지급 보증서만 흔들어 보여주면 판단력 흐려진 늙은이들 쌈짓돈은 순식간에 다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도진이 의자에서 거칠게 몸을 일으켜 종이 한 장을 빼내어 형광등 불빛에 요리조리 비춰보며 비열한 웃음을 길게 흘립니다. 아주 좋아.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노인네들이 대기업 이름 석자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돈을 싸들고 온단 말이야.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장판 밑에 모아둔 노후 자금 우리가 시원하게 몇 배로 불려준다고 꼬드겨서 싹 다 우리 대포 통장으로 쓸어 담자고.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자 태수는 팰리스9 상가 지하 구석에 있는 낡고 허름한 백반집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새빨간 제육볶음을 숟가락 가득 밥 위에 얹어 크게 한 입 먹은 태수가 바지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리는 휴대폰을 꺼내어 화면을 켭니다. 화면에는 자신이 10년째 익명으로 후원하고 있는 달동네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의 후원 계좌로 수천만 원의 거액이 방금 이체되었다는 은행 알림 문자가 떠 있습니다. 태수가 문자를 확인하고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으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이제 곧 날도 많이 추워지는데 우리 어르신들 고기라도 듬뿍 들어간 따뜻한 국물 한 끼라도 매일 제대로 챙겨 드셔야 할 텐데. 식사를 마친 태수가 든든해진 배를 두드리며 소화도 시킬 겸 무전기를 차고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 주변을 꼼꼼하게 순찰하며 걷습니다. 그때 미끄럼틀 위에서 장난을 치던 어린아이가 중심을 잃고 모래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날카로운 비명을 지릅니다. 태수가 총알처럼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달려가 흙투성이가 되어 엉엉 울고 있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달랩니다. 괜찮아, 꼬마야. 아저씨가 어디 보자. 무릎에서 피가 조금 나네. 우리 꼬마 씩씩하니까 밴드 붙이면 금방 나을 거야. 태수가 주머니에서 항상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소독약과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밴드를 꺼내 조심스럽게 아이의 무릎 모래를 닦아내고 상처를 가려줍니다. 아이가 태수의 따뜻한 목소리와 손길에 울음을 뚝 그치고 태수의 굵은 목을 꽉 끌어안으며 안깁니다. 때마침 단지 곳곳을 순찰하던 아파트 관리소장이 멀리서 그 훈훈한 광경을 지켜보고는 크게 손뼉을 치며 다가옵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강 대원이야. 입주민들 제 핏줄처럼 챙기는 건 아주 1등감이라니까. 이번 달 우리 아파트 관리소 우수사원 표창은 두말할 것 없이 무조건 강 대원 몫이네. 태수가 제복 바지에 묻은 모래를 두 손으로 툭툭 털어내며 쑥스러운 듯 멋쩍게 머리를 긁적입니다. 아닙니다, 소장님. 아파트 보안요원으로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보살피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같은 날 오후 늦은 시각, 미라는 다시 친구들과 함께 최고급 찻집으로 자리를 옮겨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란이 휴대폰 화면을 가리키며 정마담의 팔을 흔들어대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제가 방금 팰리스9 지하에 새로 생긴 최고급 전용 스파 연간 회원권을 1,000만 원 주고 긁었거든요. 내일 오후에 우리 다 같이 전신 마사지나 최고급으로 받으러 가요. 정마담이 동그랗게 놀란 눈으로 미란의 휴대폰에 찍힌 카드 결제 문자를 들여다보며 요란하게 호들갑을 떱니다. 어머나 세상에,
거기 회원권 돈을 싸들고 가도 끊기 엄청 어렵지 않아요? 팰리스9 입주민 아니면 문턱 넘기도 힘들다던데. 미란이 우아하게 찻잔을 들어 올리며 새빨간 립스틱을 칠한 입꼬리를 얄밉게 실룩거립니다. 돈이 얼만데 감히 나를 못 들어가게 막겠어요? 우리 도진 씨가 사모님들 모시고 가서 기분 좀 내라고 법인 카드를 시원하게 확 긁어주더라고요. 이 여사가 미란의 어깨를 주무르며 얼굴 가득 비굴한 아부를 떱니다. 우리 미란 씨 잘 둔 덕분에 촌년들이 대한민국 최고급 아파트 구경도 다 해보겠네. 내일 옷장에 있는 제일 비싼 옷 입고 만나요. 어느새 하늘이 어두워지고 퇴근 시간이 되자 태수가 보안실 책상에 앉아 야간 근무자에게 꼼꼼하게 적은 순찰 일지를 넘기며 특이 사항을 설명합니다. 김 반장이 퇴근 준비를 하며 낡은 가방을 매는 태수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강대원, 오늘 하루도 단지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고생 많았어. 밥 든든하게 챙겨 먹고 조심히 들어가. 네, 반장님도 밤에 바람이 차가워지니까 감기 걸리시지 않게 겉옷 든든히 챙겨 입으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태수는 보안실 문을 닫고 나와 화려한 대형 샹들리에가 빛나는 아파트 단지 중앙 로비를 빠져나옵니다.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주로 있는 상위 0.1%의 입주민들만 사는 꼭대기 최고급층으로 직행할 수 있는 비밀 승강기가 눈앞에 빛나고 있지만 태수는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발걸음을 단호하게 돌립니다. 그는 화려한 아파트 정문을 지나 밖으로 걸어나가 사람들의 쟁걸음이 끊이지 않는 북적이는 일반 지하철역 계단으로 터벅터벅 내려갑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는 사람들의 빼곡한 인파 속에 섞여 손잡이를 잡고 선 태수의 표정이 어느새 차갑고 진지하게 가라앉습니다. 지하철이 화려한 도심의 네온 사인을 완전히 벗어나 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낡고 외진 변두리 동네역에 멈춰 서자 태수가 조용히 내립니다. 인적이 드문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익숙한 발걸음으로 걸어간 태수는 페인트가 벗겨진 허름한 상가 건물 앞 철제 셔터를 열쇠로 열고 가파른 지하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먼지 쌓인 굳게 닫힌 두꺼운 철문 앞에 서서 복잡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지문 인식을 마치자 육중한 문이 조용히 열리며 밖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대의 최고급 대형 컴퓨터 시스템들이 어둠 속에서 차가운 푸른빛을 뿜어내며 웅웅거리는 기계음을 내고 있습니다. 태수는 방 한가운데 놓인 편안한 작업용 의자에 깊숙이 몸을 뉘고 굳은 살이 박인 능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방 안을 밝히는 여러 대의 거대한 모니터 화면에는 전 세계 주식 시장의 흐름과 복잡한 투자 자금의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끊임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꾸준히를 묵묵히 마다하지 않던 평범하고 싹싹한 청년 경비원 강태수가 전 세계 금융망을 쥐락펴락하며 수조 원의 자금을 익명으로 움직이는 천재 자산가로서의 진짜 얼굴을 뽐내는 은밀하고도 위대한 시간입니다. 다음 날 오후 눈이 부실 정도로 쨍쨍한 햇빛 아래로 화려한 붉은색 고급 자동차 세 대가 연달아 줄지어 들어옵니다. 오미랑과 상류층 사교 모임 지인들이 강태수가 주간 순찰 업무를 맡고 있는 팰리스9 지하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으로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진입하죠. 미란 일행이 몰고 온 선두 차량이 방문증을 확인하는 절차도 완전히 무시한 채 입주민 전용 특별구역으로 막무가내로 돌진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주차 안내 구역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차량을 정리하던
보안요원 태수가 붉은색 경광봉을 높이 들고 차량 앞을 단호하게 가로막습니다. 태수가 경광봉을 좌우로 크게 흔들며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정지 수신호를 명확하게 보냅니다.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차가 급정거하자 선두 차량의 창문이 신경질적으로 내려가요. 운전석에 앉은 미란이 차창 밖으로 고개를 쑥 내밀고 짙은 선글라스를 치켜 올리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입니다. 아니, 눈을 어디다 두고 일하는 거야. 우리가 누군지 알고 감히 차를 막아서고 난리야. 미란이 거칠게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따지러 나오려던 찰나 제복을 반듯하게 입고 서 있는 보안요원의 얼굴과 마주칩니다. 미란은 태수의 가슴에 달린 강태수라는 이름표와 특유의 덤덤한 표정을 확인하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미란은 크게 벌어진 입을 가리며 얼굴 전체에 비열하고 통쾌한 미소를 지어요. 미란이 뒤따라온 2대의 차를 향해 손을 크게 흔들며 귀가 따갑도록 소리칩니다. 정마담, 이 여사, 얼른 차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와봐요. 당장 와서 이 재미있는 구경거리 좀 보라고요. 미란의 호들갑스러운 부름에 화려한 원피스를 차려입은 정마담과 이 여사가 높은 구두 소리를 내며 쪼르르 달려옵니다. 미란이 뾰족한 손가락으로 태수의 명찰을 찌르듯이 가리키며 동네방네 떠나가라 큰 소리로 떠벌리죠. 내가 어제 식당에서 말했던 내 인생의 가장 끔찍한 오점, 그 무능하고 찌질했던 전 남편이 바로 이 아파트 문직이었네. 아주 얼굴에 궁상이 덕지덕지 붙은 것 좀 봐요. 정마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2 눈을 크게 뜨고 태수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비아냥거립니다. 어머나 세상에, 미란 씨 전 남편이 정말 이 사람이라고? 명색이 덩치 큰 젊은 남자가 할 일이 없어서 남의 집 주차장에서 매연이나 마시고 있어? 이 여사 역시 코를 막으며 경멸하는 눈초리로 태수를 바라보고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게 말이야. 미란 씨가 이혼 서류에 도장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찍었네. 저런 무능한 인간이랑 계속 살았으면 미란 씨 인생도 아주 시궁창이 될 뻔했어. 지인들의 조롱 섞인 칭찬에 어깨가 한껏 으쓱해진 미란이 턱을 치켜들고 태수를 향해 콧방귀를 낍니다. 내 말이 맞죠? 이 인간은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남의 발밑이나 닦으면서 살 인간이라고 내가 어제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했잖아요. 사람 보는 내 눈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니까요. 쏟아지는 모욕적인 인신공격 앞에서도 태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합니다. 태수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주차 매뉴얼 팻말을 손으로 가리키며 대답하죠. 이곳은 입주민 전용 특별주차 구역입니다. 방문객 차량은 저쪽 파란색 선을 따라 지하 2층 방문자 전용 구역으로 당장 이동해 주십시오. 자신의 조롱에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는 태수의 태도에 화가 난 미란이 휴대폰 화면을 태수의 코앞까지 들이밉니다. 어디서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야. 나 오늘 여기 1층에 있는 최고급 마사지실에 전신 마사지 받으러 온 최고급 귀빈 회원이야. 내 돈이 얼마인데 감히 지하 2층 구석에 차를 대라고 난리야. 태수가 미란의 휴대폰 화면을 가볍게 쳐다보고는 뒷짐을 지며 다시 한번 침착하게 입을 엽니다. 예약 문자는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의 주차 규정은 모든 방문객에게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특별 회원이라도 주차는 반드시 정해진 방문객 구역에 하셔야만 합니다. 미란과 태수의 실랑이가 길어지면서 주차장 입구에는 진입하려는 다른 입주민들의 차량이 길게 꼬리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해요. 뒷차에서 신경질적인 경적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지고 지나가던 입주민들이 3, 4, 5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몰려듭니다. 자신을 향해 쏠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오히려 즐기기 시작한 미라는 태수를 향한 조롱의 수위를 한층 더 독하게 끌어올립니다. 미란이 화려한 장식이 달린 명품 구두 앞코를 태수의 낡은 작업화 바로 앞까지 바짝 들이대며 비웃습니다. 야, 강태수? 내 신발이나 똑똑히 내려다봐라. 네가 이 캄캄한 주차장 바닥에서 평생 매연을 마시며 뼈 빠지게 일해도 내 구두 한 짝 살 돈이나 만져볼 수 있을 것 같아? 태수가 묵묵히 바닥을 응시하자 미라는 더욱 신이 나서 목청을 높이죠.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꼴랑 그깟 싸구려 제복 하나 걸치고 남의 집 주차 안내나 하는 내 꼬라지가 아주 눈물겹다. 내가 왕년의 아내로서 다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네. 옆에 서 있던 정마담과 이 여사 역시 가방에서 최신형 휴대폰을 꺼내 들어 태수의 초라한 행색을 영상으로 찍어대며 미란의 만행에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이거 우리 모임 단체 대화방에 당장 올려야겠어. 다들 미란 씨 전 남편 몰골을 보면 아주 배를 잡고 웃느라 기절할걸. 점점 험악해지는 분위기에 주차장 전체가 일촉즉발의 아슬아슬한 긴장감으로 가득 찹니다. 그때 무전기를 통해 소란스러운 상황을 전해 듣고 경비실에서 헐레벌떡 달려온 아버지뻘 되는 김 반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듭니다. 김 반장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소매로 닦아내며 미란을 향해 허리를 깊숙이 굽히고 공손하게 사과를 건네죠. 아이고 사모님들,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무슨 일로 이렇게 화가 잔뜩 나셨습니까? 저희 젊은 직원이 융통성 없이 안내를 잘못했으면 제가 반장으로서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부디 노여움 푸십시오. 하지만 미라는 김 반장의 사과를 받아주기는커녕 도리어 김 반장의 굽은 어깨를 양손으로 거칠게 밀쳐버립니다. 당신은 또 어디서 튀어나온 늙은이야. 늙은이나 젊은 놈이나 아주 쌍으로 사람을 우습게 보네. 당신이 여기 보안 책임자야? 김 반장이 뒤로 밀려나며 당황한 표정으로 땀을 흘리자 미란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씁니다. 당장 아파트 관리소장이랑 인력업체 사장한테 전화해. 오늘 당장 이 융통성 없고 무능한 강태수 놈을 이 아파트에서 영원히 잘라버리라고 해. 미란의 억지스러운 요구와 거친 신체적 접촉에도 불구하고 태수는 김 반장을 등 뒤로 조용히 보호하며 두 손을 굳게 뒷짐진 채 철저하게 주차 통제선을 지킵니다. 자신의 온갖 모욕적인 언사에도 태수가 한마디 대꾸 없이 석상처럼 서 있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미란이 태수의 단단한 가슴팍을 주먹으로 연달아 거칠게 내리쳐요. 왜 아무 말도 못하고 멍청하게 서 있어? 너 같은 찌질하고 야망 없는 인간은 평생 이렇게 남한테 굽신거리며 살아야 해.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버려. 태수는 미란의 매서운 주먹질을 고스란히 받아내면서도 흔들림 없는 이성적인 눈빛으로 미란을 조용히 내려다볼 뿐입니다. 결국 주차장에서 시작된 끔찍한 소동은 태수가 미란 일행을 진정시키며 뒤로 물러서는 과정에서 팰리스 9의 넓고 화려한 1층 현관 대기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거대한 대리석 기둥과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현관 대기실로 미란 일행이 고함을 치며 들어서자 안내 직원들과 고급 시설로 향하던 손님들까지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비정상적인 난동을 충격적인 눈으로 지켜보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되자 미라는 자신이 이 구역의 완벽한 지배자가 되었다는 착각에 빠져 양팔을 활짝 벌리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립니다. 다들 똑똑히 보세요. 돈 없고 능력 없는 멍청한 남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똑똑히 구경들 하시라고요. 미라는 마지막으로 태수를 향해 경멸을 가득 담은 저주를 퍼부으며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강태수, 넌 죽을 때까지 이 차가운 바닥이나 기어다니면서 평생 거지같이 살아. 그게 내 분수에 딱 맞는 인생이니까. 도끼품은 말을 마친 미란이 최고급 대리석으로 포장된 대기실 바닥에 카악 소리를 내며 침을 뱉고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는 듯 오만하게 턱을 빳빳하게 들어 올립니다. 미란이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대기실 천장이 떠나가라 목청을 높여 악을 씁니다. 강태수, 넌 죽을 때까지 이 차가운 바닥이나 기어다니면서 평생 거지같이 살아라. 도끼를 가득 품은 말을 마친 미란이 최고급 대리석으로 포장된 현관 대기실 바닥에 카악 소리를 내며 불쾌하게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는 붉게 칠한 뾰족한 긴 손톱을 매섭게 세워 태수의 빳빳한 남색 경비복 멱살을 두 손으로 거칠게 부여잡습니다. 미란이 태수의 단단한 가슴팍을 앞뒤로 마구 흔들어대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태수는 미란의 폭력적인 난동과 모욕적인 언사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굳건한 바위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킵니다. 태수의 단정했던 제복깃이 미란의 매서운 소나기에서 심하게 구겨지고 명치 부분의 단추 하나가 툭 떨어져 대리석 바닥으로 요란하게 굴러갑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비난 섞인 웅성거림이 최고조에 달하며 대기실의 분위기가 일촉즉발로 험악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팰리스 9의 현관 대기실 입구를 굳게 막고 있던 거대한 대리석 회전문이 육중한 기계음을 내며 자동으로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하죠. 무거운 문이 돌아가며 외부에서 뿜어내는 서늘한 바람과 함께 대기실 안에 뜨거웠던 공기가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천천히 돌아가는 회전문을 통과해 가장 먼저 넓은 로비 안으로 들어선 인물은 백발이 성성하고 매처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노신사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재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대 기업 대성그룹의 최동환 회장입니다. 최 회장의 양옆과 등 뒤로는 체격이 태산처럼 건장한 수십 명의 검은 양복 경호원들이 매서운 눈빛을 뿜어내며 철통 같은 호위 대열을 완벽하게 갖추고 들어옵니다. 건장한 경호원들의 두꺼운 구두 굽소리가 텅 빈 대리석 바닥을 쿵쿵 울릴 때마다 공간 전체에 숨막히는 엄청난 압박감이 맴돕니다. 그들의 뒤로는 왼쪽 가슴에 금빛으로 번쩍이는 대성그룹 배지를 단 전무급 핵심 임원들이 잔뜩 긴장한 굳은 얼굴로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으고 발맞춰 따라 들어옵니다. 태수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우월감에 빠져있던 미란이 소란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문 쪽을 힐끗 돌아봅니다. 그 엄청난 위압감에 미란의 두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이 크게 커지더니 붉은 립스틱을 칠한 입이 떡 벌어집니다. 미란은 남편 박도진이 요즘 매일같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올리며 찬양하던 대성그룹 최동환 회장의 얼굴을 텔레비전 뉴스에서 본 기억으로 단번에 알아봅니다. 투자 사업을 대규모로 벌이려는 남편을 위해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최 회장과 단 한 번이라도 안면을 터야 한다고 미란은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쾌재를 부릅니다. 미란이 악착같이 꽉 잡고 있던 태수의 멱살을 마치 전염병이 옵는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듯 바닥으로 휙 팽개칩니다. 미란은 자신의 심하게 구겨진 명품 원피스 자락을 두 손으로 황급히 탁탁 쳐서 쓸어내리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단정하게 넘기며 치장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까지 악마처럼 소리를 지르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상냥한 억지 미소를 가득 지어 보입니다.
미란이 높은 구두 굽소리를 뾰족하게 내며 최 회장이 곧장 걸어오는 이동 경로 한가운데로 누구보다 재빠르게 달려나갑니다. 어머나, 회장님, 저희가 이런 귀한 곳에서 회장님을 직접 뵙게 되다니 정말 크나큰 가문의 영광입니다. 미란이 허리를 반으로 접을 듯 굽실거리며 최 회장의 앞을 과감하게 가로막고 자신의 오른손을 덥석 내밉니다. 저는 아주 유망한 벤처기업을 이끄는 박도진 대표의 아내 오미란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의 위대한 명성과 업적은 저희 남편에게 매일 밤 익히 들어서 아주 뼛속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란이 최 회장의 따뜻한 손을 덥석 잡기 위해 가느다란 팔을 길게 뻗는 찰나입니다. 선두에 서서 날카롭게 주변의 위험 요소를 경계하며 걸어오던 덩치 큰 경호대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미란의 뻗은 손을 매우 강하게 쳐냅니다. 당장 비키십시오. 감히 회장님 가시는 길을 함부로 막아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경호대장이 통나무처럼 두꺼운 근육질 팔뚝으로 미란의 얇은 어깨를 가차없이 거칠게 밀어내버리죠. 미란이 엄청난 완력에 튕겨나가듯 중심을 잃고 꼴사납게 비틀거리며 뒤로 서너 걸음 크게 물러납니다. 최 회장은 자신의 길을 무례하게 가로막으며 아양을 떠는 미란의 존재를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하찮고 더러운 돌멩이를 보듯 완벽하게 무시합니다. 최 회장은 미란에게 단 한 번의 차가운 눈길조차 아깝다는 듯 주지 않은 채 앞만 뚫어지게 응시하며 꼿꼿한 자세로 목표를 향해 빠른 걸음을 이어갑니다. 두꺼운 대리석 기둥에 등을 부딪혀 바닥에 볼품없이 엎어질 뻔한 미란이 놀란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멀어지는 최 회장의 차가운 뒷모습을 멍청하게 바라봅니다. 대기실에 모여 소란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숨죽인 시선이 묵직한 발걸음을 옮기는 최 회장의 걸음걸이에 일제히 쏠립니다. 최 회장이 주변 사람들의 경이로운 웅성거림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로비 중앙을 가로질러 곧장 다가가 멈춰 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로비에 있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 만큼 엉뚱하게도 방금 전까지 미란에게 멱살을 잡혀 이리저리 모욕을 당하던 낡은 제복의 강태수 바로 앞입니다. 태수는 단추가 떨어져 나가 가슴팍이 훤히 드러나고 몹시 구겨진 칙칙한 남색 경비복을 입은 채 두 손을 등 뒤로 굳게 쥐고 거대한 바위처럼 조용히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과 돈을 쥔 재벌 총수가 일개 아파트 젊은 경비원 앞에 우뚝 멈춰 서자 넓고 화려한 현관 대기실 안에는 바늘이 떨어지는 작은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만큼 몹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오른손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두꺼운 흑단나무 지팡이를 짚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던 백발의 최 회장이 돌연 지팡이를 옆에 선 수행 비서에게 휙 넘깁니다. 수행 비서가 지팡이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자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광경이 곧바로 펼쳐집니다. 하늘을 찔러버릴 듯 꼿꼿하고 당당하던 최 회장이 보잘것없는 태수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아주 깊숙이 굽히며 진심을 다해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최 회장의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행동이 거대한 작전의 신호탄이라도 된 듯 놀라운 일은 뒤이어 거센 폭풍처럼 일어납니다. 최 회장의 등 뒤를 바짝 따르며 숨을 죽이고 대기하던 대성그룹의 부회장과 최고위급 핵심 임원들 수십 명이 일자불란하게 군인들처럼 구두굽을 딱 소리 나게 부딪힙니다. 수십 명의 최고위급 양복쟁이 임원들이 완벽하게 사전에 훈련을 받은 듯이 일제히 태수를 향해 단체로 허리를 90도로 꺾어 폴더 인사를 합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인 최 회장이 넓은 대기실 공간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엄청난 성량을 뿜어내며 소리칩니다. 태수 고문님,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좁고 누추한 곳에서 이토록 험하고 고된 일을 묵묵히 하고 계십니까? 최 회장의 우렁차고 몹시 떨리는 목소리가 화려한 대형 샹들리에가 매달린 높은 첨장을 강하게 때리고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막을 날카롭게 울립니다. 과거 끔찍한 파산 위기에서 저희 대성그룹을 단숨에 살려내신 숭고한 생명의 은인께서 이런 낡은 제복을 입고 계시다니 제 늙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부디 저희의 간절한 인사를 넉넉히 받아주십시오.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재벌 총수 일행이 30 중반의 이름 모를 평범한 아파트 보안요원에게 단체로 허리를 깊이 굽히고 세상에서 가장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광경입니다. 로비 구석에 모여 미란의 막장 갑질 소란을 구경하며 혀를 차던 입주민들과 데스크 안내 직원들은 마치 무서운 마법에 걸려 돌이 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두 눈앞에서 훤히 벌어지는 이 엄청난 상황을 도무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해 연신 눈을 끔뻑이고 벌어진 입을 두 손으로 꽉 틀어막습니다. 경호원에게 짐짝처럼 떠밀려 차가운 기둥 옆에 위태롭게 기대어 서 있던 미란의 화려하게 화장한 얼굴이 순식간에 죽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미란은 눈을 깜빡이며 호흡을 고르는 것조차 완전히 잊은 채 고개를 푹 숙인 노 회장과 그 압도적인 인사를 조용히 내려다보는 늠름한 태수를 넋을 잃고 멍하니 쳐다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저 늙은 영감이 노망이 났나? 왜 저 찌질하고 쓸모없는 강태수 따위한테 저렇게 굽실거리고 난리야. 미란이 공포로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혼잣말을 멍하게 중얼거리는 순간 그녀의 몸을 위태롭게 버티고 있던 두 다리에 힘이 물먹은 솜처럼 완전히 쑥 빠져버립니다. 미란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쿵 소리를 둔탁하게 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철퍼덕 주저앉고 맙니다. 바닥에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충격으로 미란이 그토록 지인들에게 자랑스레 발을 뻗어 과시하던 수백만 원짜리 화려한 명품 구두 한 짝이 훌렁 벗겨져 바닥을 볼품없어 뒹굽니다. 미란은 저만치 굴러간 구두를 다시 주워 신을 생각도 전혀 하지 못한 채 두 팔로 얼음장 같은 바닥을 짚고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떱니다. 미란의 바로 옆에서 비싼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며 신나게 태수를 조롱하고 영상을 찍어대던 정 마담과 이 여사 역시 극도의 공포에 질려 완벽한 사색이 됩니다. 정 마담이 가느다란 손에 꽉 쥐고 있던 비싼 최신형 휴대폰을 대리석 바닥에 쨍그랑 소리가 나도록 처참하게 떨어뜨립니다. 이 여사는 양 손바닥으로 자신의 입을 꽉 틀어막고 거친 숨을 헐떡거리며 미친 듯이 뒷걸음질을 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슨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거야. 대기업 회장님이 저렇게 하늘처럼 우러러 모시는 엄청난 분을 향해 쓰레기라고 쌍욕을 퍼부었잖아. 두 사람은 자신들이 방금 전 대한민국 경제를 통째로 흔드는 거대한 권력의 최고 존엄을 향해 천박한 손가락질을 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퍼부었다는 끔찍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맴도는 1층 현관 대기실 한가운데입니다. 강태수가 등 뒤로 굳게 쥐고 있던 두 손을 천천히 풉니다. 태수가 차갑고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허리를 깊이 숙인 최동환 회장의 양어깨를 두 손으로 단단하게 잡아 위로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태수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최 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폐를 끼치게 됩니다. 어서 고개를 드십시오. 몸을 일으킨 최 회장이 태수를 향해
다시 한번 깊숙이 고개를 끄덕인 뒤 굳은 얼굴로 대기실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최 회장이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좌우를 매섭게 둘러본 뒤 넓은 공간 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아주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 똑똑히 들으십시오. 제 앞에 서 계신 강태수 고문님은 단순한 아파트 직원이 절대 아닙니다. 과거 우리 대성기업의 컴퓨터 전산망이 완전히 무너질 뻔한 끔찍한 사태를 단숨에 막아내신 천재 개발자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 전체 주식의 10분의 3을 꽉 쥐고 계신 진정한 최대 주주이자 진짜 주인이십니다. 최 회장의 엄청난 선언에 대기실에 모여 있던 사람들의 입에서 일제히 놀라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구겨진 작업복 차림의 태수를 우러러보기 시작하죠.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던 오미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립니다. 자신이 그토록 능력이 없다며 발로 차버렸던 전 남편이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에 미라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파악한 미란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납작 엎드려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 태수 쪽으로 다가갑니다. 미란이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화려한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리며 태수의 바짓가랑이를 향해 두 손을 허우적거리며 뻗습니다. 태수야. 아니 여보. 내가 잠깐 어떻게 미쳤었나 봐. 방금 한 말은 다 홧김에 한 거짓말이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는데.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태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미란을 향해 단 한 번의 눈길조차 내리지 않습니다. 태수는 미란의 날카로운 손톱이 자신의 바짓단에 닿기 직전 구둣발을 옆으로 크게 한 걸음 옮겨 미란의 손길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피해버립니다. 미란의 뻗은 두 손이 차가운 허공만 허무하게 가르고 맙니다. 미란이 다시 한번 태수의 신발을 붙잡으려 애를 쓰며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 내가 눈이 멀어서 당신 진짜 가치를 몰라봤어. 우리 도진씨 사업도 대성 기업 돈이 꼭 필요한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내 눈을 직접 찔렀어. 당신이 나 한 번만 넉넉하게 용서해줘. 미란이 다시 태수에게 매달리려 하자 선두에 서 있던 덩치 큰 경호 책임자가 손가락을 튕겨 거칠게 신호를 보냅니다.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 서너 명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미란의 양팔을 단단하게 낚아채어 뒤로 질질 끌고 갑니다. 경호원들은 발버둥 치는 미란과 함께 어쩔 줄 모르고 덜덜 떨며 서 있던 정마담과 이 여사까지 한꺼번에 대기실 구석의 두꺼운 돌기둥 쪽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붙입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두꺼운 팔짱을 단단히 끼고 미란 일행을 꼼짝도 못하게 완벽하게 가두는 거대한 사람 벽을 세워버리죠. 미란이 경호원들의 무서운 덩치에 짓눌려 찍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기둥에 등을 바짝 붙인 채 끄끄거리며 숨죽여 옵니다.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되자 최 회장이 다시 태수를 향해 허리를 굽히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고문님, 이제 이 답답하고 평범한 일상 위장은 그만 끝내실 때가 왔습니다. 저희가 기업 본사 건물 최상층에 고문님만을 위한 최고급 전용 업무방을 완벽하게 꾸며두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회사의 경영 전면에 나서서 저희를 높이 이끌어 주십시오. 최 회장의 간절한 부탁을 가만히 듣고 있던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태수는 자신의 머리에 쓰고 있던 낡은 보안요원 모자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벗습니다. 그는 곁에 서서 땀을 뻘뻘 흘리며 굳어있던 김 반장의 거친 손에
자신의 모자를 다정하게 쥐어줍니다. 태수가 아버지 뻘인 김 반장을 향해 사람 좋고 따뜻한 미소를 활짝 지어 보입니다. 김 반장님, 그동안 싹싹하지 못한 막내를 챙겨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마다 반장님이 따뜻하게 타주신 커피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제 제 진짜 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김 반장이 태수의 따뜻한 인사에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듯 자신의 입을 꽉 틀어막고 연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강대원 아니 강 대표님, 저희같이 배운 것 없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너무 따뜻하게 잘해주셔서 제가 다 눈물이 납니다. 가시는 길 늘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인사를 마친 태수가 몸을 돌리자 대성기업의 책임자급 직원들이 일제히 길을 내며 태수의 좌우를 든든하게 호위합니다. 태수 일행이 발걸음을 옮긴 곳은 중앙에 자리 잡은 일반 방문객 전용 승강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일반인은 근처에 다가갈 수도 없는 구석진 벽면으로 향합니다. 최 회장의 비서가 벽면에 부착된 장치에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대자 지문 인식이 통과하며 굳게 닫혀있던 가장 높은 층 전용 비밀 승강기 문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대성 기업 직원들의 철저한 호의를 받으며 태수가 반짝이는 구두 소리를 내며 승강기 안으로 천천히 탑승합니다. 화려한 금빛 승강기 문이 스르륵 닫히기 직전입니다. 정면을 응시하던 태수의 서늘하고 날카로운 시선이 대기실 구석 기둥에 찌그러져 덜덜 떠는 미란을 향해 아주 짧은 1초간 머뭅니다. 그 차가운 눈빛에는 미란에 대한 아주 작은 미련이나 서운함조차 담겨있지 않은 완벽한 무관심만이 서늘하게 맴돕니다. 자신과 태수 사이에 놓인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세계의 격차를 온몸으로 뼈저리게 실감한 미란이 양손으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꽉 감싸줍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잃고 대리석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버리죠. 태수를 태운 승강기가 높은 층을 향해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고 대기실에 몹시 무거운 정적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마에 비 오듯 흐르는 땀을 소매로 뻘뻘 닦으며 서류 뭉치를 꽉 쥐고 대기실 중앙으로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관리소장이 모여있는 안내 직원들과 입주민들을 향해 손에 쥔 빳빳한 종이를 펄럭이며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칩니다. 다들 방금 나가신 강태수 대원님 보셨습니까? 제가 방금 너무 놀라서 건물 대장을 전부 떼어봤는데 세상에 우리 아파트 건물의 진짜 주인이 바로 강태수 대표님이셨습니다. 이 비싼 건물 전체가 다 그분 개인 재산이라고요. 관리소장의 충격적인 확인 발표에 대기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또다시 크게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관리소장의 말을 똑똑히 전해 들은 정마담과 이 여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일그러집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미란을 향해 무서운 핏대를 세우며 거친 쌍욕을 마구 퍼붓기 시작합니다. 야, 오미란.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감히 이 거대한 건물 진짜 주인한테 쓰레기라고 막말을 해. 너 때문에 우리 남편들 사업까지 몽땅 망하게 생겼잖아. 이 여사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미친 듯이 화면을 꾹꾹 누르며 악을 씁니다. 나 당장 오늘 고급 안 마실 예약 다 취소할 거야. 너 같은 미친 여자랑은 오늘부로 끝장이야. 우리 남편 회사도 대성 기업 일거리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내년 때문에 다 끊기게 생겼어. 당장 내 번호 지워버려. 정마담과 이 여사는 미란을 향해 침을 뱉고 거칠게 발길질을 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차장 입구를 향해 불이 나게 도망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 주차장에서 날카로운 자동차 기계 소리가 2번 크게 울리더니 두 사람의 붉은 차가 아파트 단지 밖으로 미친 듯이 도망치듯 빠져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제 갈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웅장한 현관 대기실에는 오직 오밀한 한 사람만이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수천만 원짜리 화려한 명품 겉옷이 먼지투성이로 흉하게 구겨진 미란이 홀로 텅 빈 차가운 돌바닥에 처참하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자신이 멍청하게 발로 차버렸던 매일같이 비웃었던 전 남편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이자 높은 건물 주인이었다는 절망적인 진실이 미란의 숨통을 강하게 조여옵니다. 미란이 실성한 사람처럼 날카로운 괴성을 지르며 정성스럽게 치장한 자신의 긴 머리칼을 양손으로 마구 쥐어뜯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눈부신 아침 햇살이 거대한 대성기업 본사 건물의 유리 외벽을 화려하게 비춥니다. 매끄러운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가 로비 정문 앞에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멈춰섭니다. 운전기사가 재빠르게 내려 뒷좌석 문을 열자 반짝이는 검은 구두를 신은 발이 먼저 밖으로 나옵니다. 어제까지 낡은 남색 경비복을 입고 주차장에서 땀을 흘리던 강태수가 오늘은 몸에 딱 떨어지는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차에서 내립니다. 태수의 손목에는 낡은 전자시계 대신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한정판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습니다. 넓은 본사 로비 양옆으로는 대성기업의 수백 명 임직원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렬로 길게 도열해 있습니다. 태수가 걸음을 옮기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허리를 깊숙이 굽히며 새로운 젊은 수장의 출근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태수는 여유롭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목내로 화답하고는 곧장 꼭대기층에 마련된 최고급 총괄 고문 집무실로 향합니다. 최고급 원목 책상이 놓인 넓은 집무실에 앉은 태수가 화면이 넓은 태블릿 PC를 손가락으로 넘기며 방대한 결제 서류를 매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태수가 결제 화면을 끄고 책상 앞에 일렬로 서서 눈치를 보는 나이든 임원들을 향해 서류철 하나를 무겁게 내려놓습니다. 태수가 두 손을 깍지 끼고 임원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립니다. 첫 번째 업무 지시입니다.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즉각 투입해서 소외된 노인 복지와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전담하는 대규모 공익재단을 설립하십시오. 오늘 당장 기획안을 제 책상 위에 올려두십시오. 태수의 파격적인 지시의 맨 앞에 서 있던 박 전무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헛기침을 연달아 내뱉습니다. 박 전무가 이마에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조심스럽게 반발합니다. 고문님, 취지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당장 회사 이익을 내기도 바쁜 상황에 수백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을 복지 사업에 쏟아붓는 것은 이 사회에서 큰 반발이 있을 겁니다. 조금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태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올려둔 붉은색 서류철을 박 전무의 앞쪽으로 스윽 밀어줍니다. 박 전무님, 그 서류철을 열어 어제 하루 동안 제가 짚어낸 사내 예산 누수 내역을 똑똑히 확인해 보십시오. 박 전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자마자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서류 안에는 기존 임원들이 불필요한 사업을 핑계로 회사 돈을 줄줄 새게 만든 부끄러운 내역들이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태수가 의자 등받이에 편안하게 기대며 박 전무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꽂아 넣습니다. 임원진들이 뒤로 흘려보낸 헛돈만 꽉 잡아도 노인복지재단 10개는 거뜬히 세우고도 남습니다. 제 계산이 틀렸습니까?
박 전무를 비롯한 나이든 임원들은 태수의 압도적인 통찰력과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며 일제히 고개를 푹 숙입니다. 아닙니다. 고모님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십니다. 당장 오늘 오후까지 완벽한 복지재단 설립 기획안을 대령하겠습니다. 임원들이 군말 없이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자 태수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 재단과 별개로 제 개인 자산 수백억 원을 쾌척하여 무료 법률 지원 센터도 함께 열겠습니다. 돈이 없고 억울한 일 당하기 쉬운 힘없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법으로 단단하게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텔레비전 방송과 신문들은 30대 천재 자산가 강태수의 화려한 귀환을 앞다투어 보도합니다. 뉴스 화면마다 젊은 나이에 사재를 털어 약자를 돕는 태수의 훌륭한 행보가 일면을 화려하게 장식하죠. 같은 시각 강남 최고급 아파트의 펜트하우스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오미란이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뉴스 진행자가 강태수의 미담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미란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집니다. 저 찌질한 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망쳐놓고 텔레비에 나와서 천사 행세를 해. 분노를 참지 못한 미란이 탁자 위에 놓인 두꺼운 유리잔을 집어들어 벽면을 향해 있는 힘껏 집어 던집니다. 유리잔이 큰 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파편이 거실 바닥으로 날카롭게 튀어오릅니다. 때마침 안방에서 전화를 끊고 나오던 박도진이 깨진 유리 조각을 보고 기겁을 하며 소리칩니다. 당신 미쳤어. 갑자기 집구석에서 무슨 폐악질이야. 미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씩씩거리며 다가가 도진의 셔츠 멱살을 양손으로 꽉 쥐고 마구 흔들어댑니다. 당신이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서 강태수 저놈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돈을 쓸어오라고. 내가 저 인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다는 걸 똑똑히 증명해야 한단 말이야. 아내의 도끼 어린 폐악질에 얼굴을 찌푸리던 도진이 텔레비전 화면 속 태수의 시니어 재단 설립 뉴스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순간 도진의 비열한 눈동자의 번뜩이는 악마 같은 탐욕이 스쳐 지나갑니다. 도진이 미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입꼬리를 길게 올려 사악한 웃음을 흘립니다. 여보, 당신 진정하고 내 말 잘 들어봐. 아주 기가 막힌 돈벌이가 방금 내 머릿속에 떠올랐어. 우리가 강태수 저놈의 유명세를 철저하게 빨아먹어주는 거야. 미란이 숨을 헐떡이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도진을 쳐다보며 묻습니다. 강태수를 빨아먹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봐. 도진이 탁자 위에 놓인 종이와 펜을 가져와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려가며 속삭입니다. 저놈이 노인들을 위해 큰 재단을 세운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놨잖아. 우리는 대성 기업의 이름을 똑같이 가져다 쓰고 초호화 노인 실버타운이랑 코인 개발 사업을 한다고 가짜로 판을 벌이는 거야. 늙은이들 노후 자금을 이자로 불려준다고 속여서 우리 통장으로 싹 다 쓸어 담는 거라고. 미란이 도진의 악랄한 계획을 듣고는 두 눈을 반짝이며 요란하게 박수를 칩니다. 어머나, 그거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 노인네들은 대성 기업 이름 석자만 들으면 아주 환장을 하고 쌈짓돈을 싸들고 올 거야. 도진이 서재로 들어가 대성 기업의 공식 직인과 최동환 회장의 서명을 정교하게 위조한 가짜 지급보증서를 컴퓨터로 인쇄해 들고 나옵니다. 도진이 완벽하게 위조된 문서를 허공에 펄럭이며 승리감에 도취해 소리칩니다. 이 가짜 보증서 한 장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들 평생 모은 돈은 전부 우리 차지가 되는 거야. 여보,
당신은 바람잡이 사모님 역할을 확실하게 해줘야 해. 알았지. 미란이 신이 나서 안방 화장대로 달려가 가장 크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보며 우아한 표정을 연습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투자 상담을 해주면 늙은이들은 넋을 잃고 통장 비밀번호까지 술술 불어댈 테니까. 며칠 뒤 주말 저녁 강태수가 사재를 털어 설립한 시니어 복지재단의 첫 후원 행사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태수는 값비싼 식당의 귀빈석 대신 둥글고 넓은 탁자에 앉아 과거 팰리스 나인 근처 무료 급식소에서 인연을 맺었던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가 국물이 뽀얗게 우러난 따뜻한 갈비탕 그릇을 김할머니 앞쪽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주며 환하게 웃습니다. 어르신, 고기가 아주 연하게 잘 푹 삶아졌습니다. 국물이 식기 전에 얼른 고기부터 뜯어 잡수십시오.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던 김할머니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아이고, 우리 강 대표님 덕분에 내 평생 이렇게 으리으리한 곳에서 기름진 고깃국을 다 먹어보네. 대표님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귀한 복덩이야. 태수가 손수 물수건을 뜯어 어르신들의 손을 닦아드리며 정겨운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사장 입구 쪽에서 굳은 표정을 한 대성기업 보안팀장이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태수의 등 뒤로 다가옵니다. 보안팀장이 태수의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 심각한 목소리로 아주 작게 속삭입니다. 고문님, 지금 급하게 보고드릴 매우 중대한 사안이 생겼습니다. 잠시 서류를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태수가 어르신들에게 가볍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행사장 한쪽 구석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보안팀장이 품속에서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태수에게 공손하게 내밉니다. 최근 강남 일대에서 우리 대성기업의 산하 사업을 사칭하여 노인들에게 강제로 다단계 투자를 받아내는 수상한 떴다방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태수가 서류 봉투를 열어 안에 들어있는 빳빳한 전단지와 서류들을 꺼내어 찬찬히 살펴봅니다. 전단지에는 대성기업의 공식 로고와 최동환 회장의 가짜 서명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고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새빨간 거짓말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전단지를 뚫어지게 내려다보던 태수의 부드러웠던 눈빛이 순식간에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매섭게 돌변합니다. 태수가 가짜 보증서가 찍힌 종이를 구겨질 정도로 두 손으로 꽉 틀어쥐고는 턱관절이 툭 붉어져 나올 만큼 이를 뿌드득 꽉 악뭅니다. 태수가 낮지만 끓어오르는 분노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보안팀장을 향해 지시를 내립니다. 감히 우리 회사 이름을 훔쳐서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선량한 어르신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보안팀과 법무팀을 총동원해서 이 쓰레기 같은 사기판의 배우가 누구인지 오늘 밤 안으로 낱낱이 파헤치십시오. 강태수의 은밀한 자체 조사가 시작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서울 강남의 가장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 으리으리한 대리석으로 꾸며진 거대한 홍보관이 성대하게 문을 엽니다. 건물 외벽에는 대성기업이 완벽하게 보증하는 초호화 노인 주거 시설 및 코인 개발 사업이라는 문구가 적힌 엄청난 크기의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죠. 오미라는 온몸을 값비싼 명품 옷과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특별 투자, 상담실에 푹신한 가죽 소파에 오만하게 앉아 있습니다. 미란의 책상 위에는 과거 자신이 팰리스 나인 아파트에서 몰래 빼돌린 경비원들과 동네에서 파지를 줍던 노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빼곡하게 적힌 명부가 놓여 있습니다. 미란이 입꼬리를 비열하게 올리며 명부에 적힌 김 반장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콧소리를 한껏 섞어 사근사근하게 말합니다. 아이고, 김 반장님,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 팰리스 나인에 자주 놀러 가던 오미란 사모입니다. 제가 우리 반장님 연세 드셔서까지 고생하시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전화드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김 반장의 어리둥절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미란이 더욱 목소리를 높입니다. 제가 대성기업이 뒤를 든든하게 봐주는 확실한 투자 자리 하나를 우리 반장님 몫으로 몰래 빼놨어요. 지금 당장 강남 홍보관으로 오시면 제가 반장님 노후 자금 2배로 뻥 튀겨서 불려드릴게요. 미란의 뱀 같은 혓바닥에서 나오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수많은 어르신들이 낡은 옷을 입고 강남 홍보관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홍보관 안쪽의 거대한 대강당에서는 박도진이 번쩍이는 은색 양복을 입고 단상 위로 껑충 뛰어올라 마이크를 잡습니다. 도진의 등 뒤에 설치된 초대형 화면에는 대성기업의 공식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위조 보증서와 최동환 회장이 도진과 다정하게 악수를 하는 가짜 합성 사진이 커다랗게 띄워져 있습니다. 도진이 무대 위를 이리저리 바쁘게 걸어다니며 침을 튀기며 쩌렁쩌렁하게 열변을 토합니다. 여기 모이신 어르신들, 언제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자식들 눈치 보며 눅눅한 장판 밑에 숨겨두실 겁니까? 대한민국 최고 부자 대성기업이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지겠다며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도진이 주머니에서 가짜 투자 수익 증명서를 꺼내 허공에 마구 흔들어댑니다. 오늘 당장 이곳에 투자하지 않으시면 평생 자식들 등의 무거운 짐덩어리로 남아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실 겁니다. 내일이면 이 귀한 자리도 다 팔리고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노인들의 가장 약하고 서글픈 마음을 날카롭게 후벼 파는 도진의 악랄한 협박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어르신들은 화면에 띄워진 대성기업의 이름만 철석같이 믿고 눈물을 훔치며 서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죠. 어르신들은 은행 번호표를 뽑고 길게 줄을 서서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전 재산과 자식들의 결혼 자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도진이 만들어둔 대포통장으로 쉴 새 없이 송금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첫 번째 이자 지급일이 밝아오자 홍보관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요란하게 손님을 끌어모으던 홍보관의 무거운 철제 셔터가 굳게 내려가 버렸습니다. 셔터 한가운데에는 전산 시스템 서버를 새롭게 고치고 있으니 당분간 문을 닫는다는 핑계가 적힌 무책임한 종이 한 장만 덜렁 붙어 있습니다. 도진과 미라는 어르신들의 원금 출금과 환전을 할 수 있는 계좌를 전면 동결해버리고 흔적도 없이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에 위치한 5성급 최고급 호텔의 가장 비싼 꼭대기 방입니다. 탁자 위에 수십 장의 5만 원권 돈다발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도진과 미란이 최고급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미친 듯이 웃어댑니다. 미란이 돈다발에 얼굴을 파묻고 지폐 냄새를 깊게 들이마시며 소리칩니다. 여보, 늙은이들 코 묻은 돈 긁어 모으니까 아주 산더미가 됐어. 우리 이제 이 돈 들고 당장 외국으로 도망치면 평생 떵떵거리며 사는 거지. 도진이 미란의 허리를 끌어안고 탐욕으로 번쩍이는 눈을 부릅뜨며 대답합니다. 경찰놈들이 눈치채고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크게 판을 벌일 거야. 내일 저녁에 이 호텔 대형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서 돈 많은 강남 사모님들만 은밀하게 모아놓을 거야. 마지막으로 아주 거하게 털어먹고 바로 밤 비행기 타고 뜨자고.
한편 홍보관의 굳게 닫힌 셔터 앞에서 자신의 돈이 묶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수백 명의 어르신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에 빠집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노인들은 투자 전단지에 적혀 있던 대성기업 본사 건물을 향해 피눈물을 흘리며 달려갑니다. 거대한 대성기업 본사 1층 로비 앞은 순식간에 통곡의 바다로 변해버리죠. 수백 명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멍든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목 놓아 쏟아냅니다. 아이고, 대성기업 이름만 철석같이 믿고 내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다 바쳤는데 이제 나는 어떡하고 사나? 대성기업이 이 사기극 다 책임지고 제발 우리 돈 좀 돌려주시오. 바로 그때 외부 일정을 마치고 검은색 차에서 내린 강태수가 로비 앞에 아수라장을 발견하고 굳은 얼굴로 다가옵니다. 태수가 시위대 맨 앞줄에서 넋을 잃고 오열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두 발이 바닥에 꽁꽁 얼어붙은 듯 멈춰섭니다. 그곳에는 팰리스 나인에서 매일 아침 자신에게 따뜻한 커피를 타주던 김 반장과 리어카를 밀어주며 정을 나누었던 파지 줍는 할머니가 넋이 나간 채 바닥을 기어 다니고 있습니다. 김 반장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참혹한 광경에 태수의 가슴 속에서 시퍼런 분노의 불길이 무섭게 치솟아 오릅니다. 태수가 양복 재킷을 펄럭이며 달려가 김 반장과 할머니의 거칠고 찬 손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습니다. 반장님, 어르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닥이 찹니다. 제발 진정하시고 어서 일어나십시오. 태수의 다급한 부름에 고개를 든 김 반장이 태수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허공을 향해 소리치며 눈물을 쏟아냅니다. 내 딸 시집 보낼 돈을 다 날렸어. 대성기업이 보증한다고 해서 내 평생을 바쳤는데 다 새빨간 사기였어. 나는 이제 죽는 수밖에 없어. 사태의 심각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 뿌린 대성기업의 가짜 보증서 때문에 방송국 카메라와 신문사 기자들이 본사 로비 앞으로 벌떼처럼 몰려들어 셔터를 터뜨립니다. 기자들이 태수의 앞을 가로막고 마이크를 들이대며 날선 비판을 사정없이 쏟아냅니다. 대성기업이 노인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기획 사기를 뒤에서 몰래 조장한 것이 사실입니까? 가짜 보증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당장 해명하십시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PC방 구석 자리에서 지켜보던 미라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악독한 미소를 짓습니다. 미란이 자판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익명 인터넷 게시판 곳곳에 악의적인 허위 조작 문서를 마구잡이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대성기업 고문 강태수가 노인들 투자금을 뒤로 싹 다 빼돌려서 자기 비자금을 채우고 있다. 강태수가 바로 이 사기극을 뒤에서 조종한 진짜 우두머리다. 미란이 거짓으로 꾸며낸 자극적인 글을 올리며 사태의 모든 책임을 태수에게 더럽게 뒤집어 씌웁니다. 어르신들의 참혹한 눈물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태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태수가 뒤따라온 보안팀 직원들을 향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지금 당장 쓰러지신 어르신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모셔서 대성병원 가장 좋은 최고급 입원실로 안전하게 모시십시오. 병원비와 치료비는 전부 제 개인 돈으로 계산할 테니 무조건 건강부터 챙겨드리십시오. 보안팀 직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여 어르신들을 부축하는 사이 태수는 자신의 목을 답답하게 조이고 있던 비싼 실크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바닥에 휙 던져버립니다. 태수의 얼굴은 온통 핏기가 가신 채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습니다. 그는 뒤에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완벽하게 무시한 채 주차장에 대기 중인
자신의 검은색 차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운전석에 직접 올라탄 태수가 거칠게 운전대를 잡고 가속 페달을 밟아 회사 본사를 미친 듯이 빠져나갑니다. 태수가 도착한 곳은 서민 동네 낡은 상가 건물의 어두운 지하입니다. 두꺼운 셔터와 철문을 열고 최첨단 비밀 랩실로 직행한 태수가 겉옷을 의자에 집어 던지고 수십 대의 거대한 컴퓨터 모니터 전원을 동시에 켜버립니다. 푸른빛을 뿜어내는 수십 개의 화면 앞에 앉은 태수의 눈동자가 사냥감을 노리는 호랑이처럼 무섭게 번뜩입니다. 그는 굳은 살이 박인 10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리고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복잡한 명령어를 쏟아냅니다. 감히 내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내 놈들이 숨겨둔 돈줄을 단일원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태워버리겠다. 어르신들의 고열을 빨아먹은 악마 같은 도진 일당의 가짜 대포 통장과 가상화폐 지갑의 흐름을 낱낱이 파헤치는 무자비한 해킹 추적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약자들을 돕던 평범한 청년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천재 해커 강태수의 거대하고 숨막히는 복수의 불길이 어두운 지하실에서 시퍼렇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통곡 소리가 귓가를 맴돌던 다음 날 새벽입니다. 서민 동네의 낡은 상가 건물 지하에 마련된 비밀 작업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키보드를 두드리는 날카로운 소리만 가득합니다. 강태수는 밤을 꼬박 새워 충혈된 눈으로 수십 대의 컴퓨터 화면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태수의 굳은 살 박인 손가락이 춤을 추듯 자판 위를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일반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추적 불가 비밀 인터넷망을 완전히 뚫어버립니다. 이윽고 화면 한가운데에 박도진 일당이 노인들의 피 같은 돈을 훔쳐 숨겨둔 해외의 비밀 은행 인터넷 고유 주소가 붉은색으로 번쩍이며 나타납니다. 태수가 턱관절에 힘을 주며 서늘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쥐새끼처럼 꽁꽁 숨어봐야 내 손바닥 아니다. 힘없는 어르신들의 피눈물을 빨아먹은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똑똑히 보여주마. 태수는 전 세계 금융망을 익명으로 통제할 수 있는 최고 관리자, 권한을 거침없이 가동합니다. 화면에 도진이 관리하던 수십 개의 해외 계좌와 가상화폐 지갑의 거대한 잔액이 쏟아지듯 나타나죠. 태수가 마지막 실행 단추를 강하게 내리치자 출금을 승인하는 모든 암호 코드가 영구적으로 막혀버립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던 도진의 더러운 자금들이 단 1초 만에 모조리 영원으로 바뀌며 완전히 얼어붙어 버립니다. 날이 밝자마자 태수는 대성 기업 최고의 특급 변호인단을 긴급하게 소집합니다. 태수가 밤새 해킹으로 빼낸 가짜 계약서 원본 파일과 도진의 해외 도피용 편도 비행기표 예매 내역이 담긴 두꺼운 서류철을 탁자 위에 던집니다. 태수가 핏발이 선 눈으로 변호사들을 번갈아 보며 매섭게 지시합니다. 이 서류 안에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들이 우리 회사 이름을 훔쳐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을 갈취한 명백한 증거가 모조리 들어 있습니다. 당장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달려가서 이놈들을 단숨에 잡아넣을 체포영장을 받아오십시오. 대표 변호사가 땀을 흘리며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고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로 완벽한 증거 자료와 도주 정황이라면 당장 현장 긴급 체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즉시 경찰 특수 요원들을 이끌고 현장으로 들이닥치겠습니다. 같은 시각 자신들의 해외 자금이 완전히 얼어붙은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도진과 미라는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최고급 5성급 호텔의 가장 넓은 대형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놓고
화려한 잔치를 벌입니다. 돈이 흘러넘치는 부유층 사모님들을 수십 명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돈을 크게 뜯어내기 위한 더러운 사기판입니다. 미란이 가슴이 깊게 파인 붉은색 명품 드레스를 입고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뽐내며 무대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갑니다. 미란이 거품이 넘치는 최고급 샴페인 잔을 높이 치켜들고 마이크에 대고 간드러지는 콧소리를 냅니다. 자, 여기 모이신 고귀한 사모님들. 오늘 단 하루 동안 우리에게 모인 소중한 투자금이 무려 10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우리 모두의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와 평생 다 쓰지도 못할 돈다발을 위하여 다 함께 건배합시다. 미란의 역겨운 목소리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사모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일제히 유리잔을 입으로 가져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쾅 하는 천둥 같은 무서운 굉음과 함께 연회장에 육중하고 두꺼운 나무 대문이 산산조각이 날듯이 거칠게 열려 젖혀집니다. 가슴에 특수수사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두꺼운 방검복을 입은 수십 명의 경찰 요원들이 무서운 기세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전원 꼼짝 마라.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는 놈들은 바로 바닥에 엎어버린다. 모두 하던 행동 멈추고 두 손 머리 위로 올려라. 경찰들이 순식간에 연회장 출입구를 겹겹이 에워싸고 완벽하게 봉쇄해버리자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지옥 같은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모님들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은 표정의 강태수가 검은 정장 재킷을 펄럭이며 요원들 사이를 뚫고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단상 아래에서 사람들과 시시덕거리며 웃고 떠들던 도진이 태수의 매섭고 서늘한 눈빛과 마주치고는 사색이 되어 샴페인 잔을 떨어뜨립니다. 태수는 도진의 하찮은 존재를 철저하게 무시한 채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얇은 판형 컴퓨터를 거대한 무대 화면 연결 장치에 콱 꽂아 넣습니다. 태수의 손가락이 화면을 거칠게 두드리자 무대 뒤를 꽉 채운 초대형 화면의 도진이 목숨처럼 숨겨둔 비밀 계좌의 잔고가 모두 0원으로 찍힌 붉은색 글씨가 선명하게 송출됩니다. 이어서 도진과 미란의 이름이 똑똑히 적힌 출국 비행기표, 그리고 도진이 어두운 유령 사무실에서 대성기업 공식직인을 몰래 위조하며 비열하게 웃는 폐쇄 회로 영상이 연달아 생생하게 재생되죠. 영상을 올려다보던 사모님들이 자신들이 완벽하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란을 향해 거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사기꾼 년놈들. 내 돈 당장 내놔라. 도진이 화면을 보고 두 다리를 덜덜 떨며 뒷걸음질을 치고는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씁니다. 저게 왜 저기에 떠? 내 놈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건 다 조작된 가짜야. 하지만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하고 무서운 범죄 증거 앞에 도진은 결국 무릎이 꺾여 무대 바닥에 흉측하게 엎어지고 맙니다. 특수수사대 책임자가 무대 위로 무거운 구두 소리를 내며 올라와 도진의 뒷덜미를 잡고 양팔을 거칠게 뒤로 꺾어버립니다. 책임자가 도진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찰컥 소리가 나게 채우며 무섭게 소리칩니다. 박도진, 넌 노인들을 상대로 한 악질적인 특수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이 시간부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한다. 당장 이 사기꾼 놈을 끌고 나가서 차에 처박아라. 자신의 눈앞에서 남편이 개 끌리듯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미란의 화려 얼굴이 극도의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미란이 몸을 덜덜 떨다가 뾰족한 구두를 벗어 던지고 맨발로 엎드려 기어와 태수의 단단한 바지가랑이를 양손으로 절박하게 꽉 부여잡습니다.
미란이 차가운 무대 대리석 바닥에 자신의 이마를 쿵쿵 소리가 나도록 찌으며 시커먼 눈물과 콧물을 흉하게 쏟아냅니다. 태수야.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난 도진 씨가 하자는 대로 옆에서 그냥 거들기만 했을 뿐이야. 나 감방에 가면 정말 숨 막혀서 혀 깨물고 죽어버릴지도 몰라. 우리가 10년을 같이 산 부부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수사관님들한테 나 좀 빼달라고 말 좀 잘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하지만 태수는 자신의 바지를 움켜쥔 미란의 더러운 손을 구둣발로 거칠게 걷어차버리며 차갑게 툭 뿌리쳐버립니다. 태수가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벌레를 내려다보는 눈빛으로 미란을 쏘아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일갈합니다. 더러운 입 닥쳐라.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몽땅 잃고 차가운 거리에서 통곡하던 어르신들의 피눈물 앞에서는 당신의 그 알량한 눈물 따위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저 힘없는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은 끔찍한 악마이자 공범일 뿐이야. 태수가 곁에 선 수사관을 향해 싸늘하게 턱짓을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덩치 큰 요원 2명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미란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꺾어 올리며 차가운 수갑을 얇은 양 손목에 무자비하게 채워버립니다. 아, 내 몸에 손대지 마. 태수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미란의 처절하고 발악적인 비명소리가 연회장 천장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지지만 수사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바닥에 질질 끌고 나갑니다.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되고 사기꾼들이 청소되자 태수는 무대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태수는 호텔 밖 대형 버스 안에서 불안에 떨며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연회장 안으로 정중하게 모시고 들어옵니다. 어르신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짐짝 취급하던 도진과 미란이 수갑을 차고 짐승처럼 끌려가는 참담한 말로를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합니다. 어르신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눈물을 터뜨립니다. 태수가 무대 마이크를 꽉 쥐고 굽은 어깨를 파르르 떠는 어르신들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또렷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맹세합니다. 어르신들, 그동안 나쁜 놈들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드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잃어버리신 여러분의 귀한 노후 자금은 복잡한 법적 절차나 회사 돈을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 개인 사비 수백억 원을 오늘 당장 모조리 털어서라도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단 1원도 빠짐없이 전액 여러분의 통장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편히 숨 쉬십시오. 태수의 파격적이고 따뜻한 환불 선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르신들의 낡은 겉옷 주머니 속에서 일제히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지잉지잉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김 반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은행 응용 프로그램을 켜서 잔액 화면을 확인합니다. 화면에는 강태수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사기당해서 잃어버렸던 원금 3천만 원이 고스란히 방금 입금되었다는 알림 문자가 선명하게 떠 있습니다. 김 반장이 휴대전화를 가슴에 꽉 품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통곡하며 태수를 향해 연신 큰 절을 올립니다. 아이고, 강 대표님,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벼랑 끝에서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평생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팰리스9 근처에서 매일 파지를 줍던 할머니 역시 태수에게 달려가 그의 단단한 두 손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영감 제사 지낼 돈까지 다 날려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댁이 내 목숨을 살려줬어.
평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어르신들의 따뜻한 눈물과 환호 속에서 태수는 그동안의 차가운 표정을 풀고 다정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들의 어깨를 일일이 따뜻하게 다독여줍니다. 사기 사건이 강태수의 따뜻한 개인 돈으로 완벽하게 해결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말끔한 정장을 입은 보도 기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칩니다. 대성 기업 강태수 고문이 수십억 원의 사기 피해를 본 노인들을 구하고 개인 돈으로 피해액을 전부 돌려주었습니다. 이 엄청난 미담이 전국에 알려지며 대성 기업의 주식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반면 노인들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노렸던 박도진은 차가운 법정 피고인석에 초라한 옥색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방청석에는 돈을 되찾은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도진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쏘아보냅니다. 높은 단상에 앉은 판사가 도진을 무섭게 내려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인 박도진은 노인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기획사기 및 문서 위조라는 질이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마땅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의 무거운 벌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진이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악을 씁니다. 판사님, 제가 멍청했습니다. 감방에서 20년이나 썩으면 저는 늙어서 죽습니다. 제발 형량을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하지만 방청석의 어르신들은 도진을 향해 손뼉을 치며 속이 시원하다는 듯 환호성을 지릅니다. 덩치 큰 교도관들이 도진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어두운 호송차에 짐짝처럼 집어 던져버리죠. 도진은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좁고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 갇혀 평생 병만 긁으며 비참하게 늙어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도진의 핵심 공범으로 사기판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던 오미란 역시 법의 매서운 철퇴를 피하지 못합니다. 판사는 미란에게 범죄에 가담한 대가로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내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 소속 집행관들이 미란이 살던 최고급 아파트에 구둣발로 밀고 들어와 붉은색 압류 딱지를 집안 곳곳에 사정없이 붙여버립니다. 미란이 바닥에 뒹굴며 집행관의 바짓가랑이를 단단히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애원합니다. 아이고, 이 가방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한정판 명품 가방입니다. 이 목걸이만큼은 제발 가져가지 마십시오. 집행관이 미란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혀를 끌듯 찹니다. 미란 씨가 불쌍한 어르신들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훔친 돈으로 산 물건들 아닙니까?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십시오. 결국 미란이 자랑하던 으리으리한 집과 화려한 보석들은 모두 나라에 빼앗겨 경매로 넘어갑니다. 미란은 하루아침에 땡전 한 푼 없는 빚쟁이 신세로 전락하여 길거리에 비참하게 쫓겨나고 맙니다. 감방에 가는 것만은 간신히 피했지만 미란의 삶은 지옥 그 자체로 변해버렸죠.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의 거리에서 미란이 얇고 더럽게 구겨진 옷을 입은 채 덜덜 떨며 힘없이 걷고 있습니다. 미란의 붉게 얼어붙은 손에는 때가 탄 낡은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있고 그 안에는 쓰다 남은 비누 조각과 수건만 덩그러니 들어있습니다. 미란이 줄인 배를 움켜쥐고 과거 자신이 돈을 펑펑 쓰며 거드름을 피우던 명품 거리를 냄새나는 노숙자의 흉한 몰골로 배회합니다. 화려한 옷가게 주인이 유리창 밖으로 미란을 발견하고는 인상을 팍 찌푸리며
문을 열고 나와 굵은 소금을 확 뿌려버립니다. 아유, 냄새나는 거지가 왜 우리 가게 앞을 얼쩡거려. 귀한 손님들 다 떨어지기 전에 당장 저리 꺼지지 못해. 미란이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바닥에 흉하게 넘어지고 억울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나도 얼마 전까지 당신 가게에서 제일 비싼 옷을 싹쓸이하던 최고급 귀빈이었어. 당신이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주인이 코웃음을 치며 미란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신용을 하며 소리칩니다. 미친 여자가 아침부터 헛소리를 하고 있네.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져라. 추위와 지독한 굶주림에 지친 미란이 멍든 다리를 질질 끌며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힘겹게 옮깁니다. 미란이 발걸음을 멈춰 선 곳은 과거 자신이 태수를 매몰차게 비웃고 멱살을 잡으며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팰리스 9의 으리으리한 정문 건너편입니다. 미란이 편의점 앞길가에 놓인 부서진 플라스틱 의자에 힘없이 쪼그려 앉아 몸을 작게 웅크립니다. 미란이 지저분한 쓰레기통을 허겁지겁 뒤져 유통기한이 훌쩍 지난 딱딱한 소시지 빵 하나를 기어코 찾아냅니다. 미란이 얼어붙은 빵의 포장지를 더러운 이빨로 거칠게 물어뜯고 허겁지겁 입에 밀어넣으며 자신의 가슴을 앙상한 주먹으로 퍽퍽 칩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단단히 미쳤어. 강태수 그 엄청난 황금 동아줄을 내가 내 발로 뻥 차버리다니. 차라리 내가 내 눈을 확 파버리고 싶어. 미란이 자신이 스스로 부숴버린 완벽하고 눈부셨던 과거의 삶을 떠올리며 지독한 회한의 피눈물을 차가운 빵과 함께 꾸역꾸역 삼킵니다. 바로 그 순간 팰리스 9의 거대한 대리석 정문이 부드럽게 양옆으로 열립니다. 수십 명의 덩치 큰 경호원들이 주변을 철통같이 든든하게 호위하는 가운데 길고 반짝이는 한정판 최고급 승용차가 부드럽게 밖으로 나옵니다. 승용차 뒷좌석 문이 열리고 눈부신 맞춤 정장을 입은 강태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태수의 곁에는 과거 팰리스 9에서 끈끈한 인연을 맺었던 전 직장 동료 김 반장과 투자금을 단숨에 전액 돌려받은 동네 입주민 할머니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김 반장이 태수의 손을 양손으로 꽉 부여잡고 연신 허리를 굽히며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합니다. 강 대표님,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잊지 않고 오늘 이렇게 좋은 구경까지 챙겨주시니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역시 활짝 웃으며 태수의 넓은 등을 다정하게 토닥입니다. 우리 대표님 얼굴이 아주 둥근 달덩이처럼 환해졌어. 오늘 맛있는 고기를 사준다니 늙은이가 오늘 배가 터지도록 마음껏 먹어볼게. 태수가 허리를 굽혀 두 사람을 최고급 승용차 뒷좌석으로 조심스럽게 안내하며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기쁜 마음으로 모시는 자리이니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껏 편하게 즐기십시오. 밖에 바람이 몹시 찹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게 얼른 따뜻한 차 안으로 오르십시오. 초라한 몰골로 길 건너편에서 그 눈부신 광경을 지켜보던 미란이 먹고 있던 얼어붙은 빵을 바닥에 툭 떨어뜨립니다. 미란이 도로 건너편에서 태수의 넓고 든든한 뒷모습을 향해 얼어붙은 앙상한 두 손을 필사적으로 뻗습니다. 미란이 핏대가 서도록 목이 찢어져라 쉰 목소리를 쥐어짜며 태수의 이름을 부르려 애를 씁니다. 태수야. 나 여기 있어. 당신의 아내였던 미란이가 여기 쓰레기통 옆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다고. 제발 나 한 번만 뒤돌아봐줘. 하지만 쌩쌩 달리는 거친 자동차 소리에 미란의 처절한 목소리는 허공에 무참히 흩어지고 맙니다. 태수는 미란이 있는 쪽으로는 단 한 번의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할머니의 낡은 옷자락을
다정하게 챙겨주고는 자신도 차에 올라타고 문을 굳게 닫아버리죠. 부항하는 웅장한 기계음과 함께 태수를 태운 최고급 승용차가 미란의 시야에서 매몰차게 멀어져 갑니다. 미란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압도적인 세계의 격차를 뼈저리게 실감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짐승처럼 통곡합니다. 며칠 뒤 태수가 사제를 크게 털어 설립한 시니어 복지재단의 따뜻한 햇살이 가득 비치는 넓은 앞마당입니다. 태수는 거추장스러운 양복 겉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수십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거대한 윷놀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태수가 두 손에 굵은 윷을 꽉 쥐고 힘차게 허공으로 던지며 어린아이처럼 환호성을 지릅니다. 자, 3개 던집니다. 윷이요, 윷. 아싸, 제가 김 반장님 말 다 잡았습니다. 할머니들이 크게 손뼉을 치며 껄껄 웃고 김 반장이 태수의 어깨를 주무르며 큰 소리로 즐거워합니다. 아이고, 우리 대표님이 오늘 아주 우리 늙은이들 지갑을 다 털어가려고 단단히 작정을 하셨네. 태수는 과거의 아픈 상처와 얽힌 모든 더러운 악연을 깨끗하게 털어내고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티 없이 맑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의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따뜻한 봄이 찾아온 대성기업의 거대한 대강당입니다. 정기주주총회가 성대하게 열리는 단상 정중앙에 선 강태수가 수만 명의 주주들 앞에서 튼튼한 마이크를 잡고 늠름하게 서 있습니다. 태수가 힘있고 흔들림 없는 굵은 목소리로 대성기업이 나아갈 가슴 벅찬 새로운 비전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우리 대성기업은 이제 단순히 얄팍한 숫자로 계산되는 차가운 돈만을 쫓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제일 먼저 따뜻하게 보호하는 진짜 기술을 만들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위대한 글로벌 기업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태수의 굳은 진심이 가득 담긴 웅장한 연설이 대강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수만 명의 주주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끝없이 이어지는 열렬한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오직 화려한 겉모습과 얄팍한 돈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며 약자를 무자비하게 짓밟던 오만한 사기꾼들은 차가운 간방과 쓰레기통 옆에서 철저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진정한 내면의 단단함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진심을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낸 강태수는 온 세상을 거침없이 호령하며 모두에게 깊은 존경을 받는 진짜 거물로 눈부시게 우뚝 섰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며 헛된 욕심을 부렸던 오밀한 일당은 결국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수조 원의 막대한 부를 가졌음에도 스스로를 낮추고 약자를 먼저 배려했던 강태수는 주변의 진정한 존경은 물론 따뜻한 행복까지 얻게 되었죠. 우리 삶에서 진정한 가치란 통장 잔고나 번쩍이는 명품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기꺼이 베푸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듯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오신 우리 구독자 어르신들의 삶에도 언제나 훈훈한 봄날 같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한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